모든 작업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있고 또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고의 모습이고 바람직한 모습일까요? 여러분 혹시 용접공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철판과 철판을 이렇게 합치는 작업입니다. 붙이는 작업이죠. 전기를 통하게 되면요, 쉽게 말해서 합선이 일어납니다. 불꽃이 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철판이 접촉된 부분이 녹아서 하나로 합쳐져 버리는 공정을 용접공정이라고 말합니다. 용접공정은 불꽃이 튀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안전장치를 카바를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사람이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용접공정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위험하다. 그리고 불꽃이 튀긴다.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심지어는 그 불꽃이 튀길 때 가까이 있으면 제가 가까이 간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제 옷에 양복에 구멍이 뚫린 적도 있었습니다. 바로 불꽃 튀기는 거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모든 용접공정은 불꽃이 튀길까요? 아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은 반드시 그렇겠지요. 두 물체가 접촉하면서 뭐가 됩니까? 전기분의 합성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번갯불이 튀기듯이 녹으면서 쇳물이 녹으면서 순간적으로 불꽃이 튀기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느 날 자동차에 에어백에 관계된 부품을 조립하는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매우 기술력이 좋은 공장이었습니다. 현장을 한 바퀴 돌고 있는데 그 공장의 기술 책임자가 저에게 빙긋 웃으면서 질문했습니다. 혹시 이상한 거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모두가 안전하게 생산을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조용하고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눈에 보기에는 특이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글쎄요, 뭘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물었더니 빙긋 웃으면서 우리 공장은요, 에어백의 부품을 조립하고 있는데 전부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불꽃이 보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는 그 질문을 듣자마자 맞다. 이 작업은 용접 공정이지. 그런데요, 놀랍게도 어느 공정에서도요, 불꽃이 전혀 튀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까이 가서 살펴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두 개의 철판을 맞대어서 전기를 통하게 되면 음극과 양극이 만나서 마치 번갯불 튀기듯이 불꽃이 일어나는 게 정상인데 어떻게 불꽃이 튀기지 않는지 가까이서 작업하는 걸 보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한참을 보았죠. 아니, 어떻게 용접을 하는데 작업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불꽃이 튀기지 않습니까? 이게 참 이상하네요. 그 기술 책임자는 저에게 빙긋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꽃이 튀긴다는 것은요, 두 개의 부품 사이에 공간이 있고 간격이 있게 되면 그 사이에서 방전이 일어나서 번갯불같이 불꽃이 튀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요, 정밀한 부품은 공간이 없다면, 틈새가 없다면 바로 그에 해당되는 부분이 녹아버리고 붙어버리기 때문에 불꽃이 튀기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자동차 에어백을 만드는데 그 관계된 부품이 매우 정밀도가 높기 때문에 인접한 두 개의 부품, 용접의 그 부품 사이에 간극이 전혀 없이 평면이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를 통해서 용접은 이루어지지만 불꽃은 튀기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든 작업들이 눈에 보이고 있는 것이 정상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이 모든 것을 항상 대표하고 있고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방법에는요, 사실은 다른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수준에서 현재의 모습이 결정되는 것이죠. 수준과 레벨을 바꾸게 되면 그 모든 현상도 타파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불꽃이 튀기지 않는 용접 공정,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찰력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상식혁명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단어가 서로 어폐가 있죠. 상식이라는 말은 평범하다, 일반적이다, 보통이다, 특별하지가 않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혁명이라는 단어는 큰 변화를 말하는 거죠. 제가 제조업의 경영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벤치마킹 차원으로 일본의 제조업을 많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에 어느 기업이 있는데 품질 관리를 너무너무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가서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도 그 부탁을 해서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방문하게 되었죠. 방문하게 되었는데 방문하고 나서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생각할 때 그 회사는요, 너무 작은 회사인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일본을 대표하고 있는 특별한 회사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큰 어느 공단 지역에 있는 규모가 큰 공장을 상상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방문했던 공장은요, 주택단지 안에 있는 거예요. 공장 들어가서 보니까 공장도 비좁을 뿐만 아니라 눈에 띄는 것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새로운 기계, 새로운 설비, 또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분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자동화가 잘 돼 있다 할지, 뭐 아니면 무인화 공장이랄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더 실망스러웠던 것은 제가 그 공장을 방문했을 때 질문이 있었잖아요. 품질 관리 잘한다고요. 저는 그 회사 관리자에게 질문했죠. 불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했더니요. 답이 뭔 줄 압니까? 불량률이요? 그게 뭔데요? 이래버리는 거예요. 저는 공장을 둘러보고 또 뭐 답변도 시원치 않고 뭐 숫자도 없고 이 회사 뭐 잘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나오기 전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여러 가지 꼼꼼히 일부러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뭐 잘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죠. 작년에 물건을 몇 개나 납품했습니까? 그리고 고객으로부터 크레임을 몇 건 정도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이냐면 불량률은 계산해보고 싶어서요. 그랬더니 저에게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납품한 숫량이 한 2억 개 정도 납품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객으로부터 크레임 받은 것이 2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개를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에 TFT를 2개 편성해가지고 개선해가지고 다 개선을 했습니다.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2억 개를 납품했는데 고객으로부터 시비 붙은 것이 2개라고 하네요. 그러면 2억 개 중에 2개면요. 1억 개 중에 하나잖아요. 품질관리 용어 중에요. ppm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ppm의 m자가요. 100만 개를 말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ppm이 3ppm이다 하면 100만 개 중에 3개가 불량이다 그 말 하는 거예요. 근데 품질관리 용어 중에 더 극단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ppb예요. b는 빌리온을 말하고 10억 개를 말하거든요. 10억 개 중에서 몇 개 불량인가 이게 ppb입니다. 한국의 제조업 중에 품질관리 회사 중에 ppm을 관리하는 회사는 눈에 많이 보이지만 ppb를 말하는 회사는 본 적이 없습니다. 2억 개 납품해서 2개의 불량이라고 하니까 1억 개 중에 하나인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10ppb네요. 10ppb라는 숫자, 그 회사는 실적을 내고 있었습니다. 품질관리 수준이 10ppb가 되고 나니까요. 관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는 품질관리 부서나 품질관리 개선 업무가 부서 내에서 없는 거죠. 그냥 일상적으로 물건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10ppb라는 어떤 숫자를 상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 회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눈으로 보니까 이상한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기계와 기계 사이에 모기장이 쳐 있는 거예요. 저는 기계와 기계 사이에 모기장이 있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했죠. 이게 뭐예요? 그랬어요. 모기장이 아니고요. 이게 철 이게 스틸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능이 뭔데요? 기계와 기계 사이에 전장품과 전기장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자파가 발생하면요, 그게 차단 역할을 하는 겁니다. 혹시 인접한 기계, 옆에 기계의 전자장치가 옆에 있는 다른 설비에게 영향을 줄까 봐서 거기에 전자파를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이게 그물망이 그런 걸 하고 있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기계와 기계 사이에 전자장치들이 있고 거기서 전파가 발생하는데 그 전파가 다른 기계에 영향을 미치는 걸 막기 위해서 모기장 같은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유관 검사하는 공정이 있는데요. 부품의 색깔과 검사 밑에 밑받침의 색깔이 연동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밝은 걸 원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까만 물건을 검사할 때 바탕색이 하얀색이면 품질 관리가 훨씬 검사가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회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까만 부품을 검사할 때는 회색의 밑판을 하고 있었어요. 뭐냐면요. 검사하는 사람이 육안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차이가 심하면 눈에 피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피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별로 없는 색상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제품의 색깔과 검사 밑받침의 색깔을 연동시켜가면서 검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10ppb의 수준을 달성하고 있는 회사, 겉으로 보기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서 저를 실망시켰던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루어진 품질 관리의 수준은 정말 혁명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깊이 있게 도전할 것을 원합니다. 평범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간단한 것 속에, 단순한 것 속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속에 사실은 경쟁력이 숨어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상식혁명입니다. 여러분도 상식에 도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혁명적인 성과를 내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깊이 있는 도전을 또 거기에 대한 안목을 여러분에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